안녕하세요. 서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퇴근하고 강의를 또 해보고자 합니다. 네. 동희야, 응. 우리 지난 시간에 응. 뭐 했는지 오빠가 정리해줄게. 왜 웃어? 아니야. 지난 시간에 전자력과 회전력에 대한 공부를 했어. 그걸 공부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전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전자 제품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전자 제품 중에서도 이 모터라고 하는 것, 즉 전동기를 이렇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즉 전기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를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전기적으로 필요한 힘이 바로 전자력과 회전력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자 그 전류와 자석과의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힘,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 함수 같은 것의 어떤 특징 같은 걸 배웠어.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 바로 그 모터, 즉 전동기가 아니라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 발전소 하면은 어떤 발전소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냥 뉴스에 많이 나와가지고. 그치. 아무래도 그 원전은 좀 정치적인 현안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험한 어떤 발전소, 혐오 시설 이런 걸로 낙인이 돼 있는 반면에 또 사실 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게 또 원전이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자력 발전소 외에도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도 있고 뭐 신재생 에너지로 태양광, 그리고 뭐 풍력 발전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태양광 발전을 뺀 나머지의 모든 발전소는 그 발전소 안에 있는 터빈이라고 하는 원동기가 있어. 이 원동기의 회전 운동으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서의 핵심적인 언어는 바로 그 회전 운동이라는 단어야. 근데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회전한다는 것을 알았잖아. 근데 이와 반대로 회전 에너지를 통해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것, 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바로 전자유도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여기에 따라오는 법칙이 또 패러데이 법칙과 렌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빠가 설명을 할 테니까 좀 어렵지만은 잘 들어봐봐. 무슨 얘기인지. 자, 먼저 전자유도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 전자유도. 우리가 전자유도라는 것을 이렇게 동의는 처음 들어보지. 이 전자유도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정전유도도 있었고 자기유도도 있었어. 맞아. 어떤 건지 혹시 기억이 나? 근데 설명을 잘 모르겠는데. 정전유도는 되게 이게 어려운.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어떤 이런 물질에 마이너스 플러스 쪽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중성적인 것을 갖다 놓으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 그리고 자기유도 같은 경우에도 자석으로 말하면은 N극과 S극이 있잖아. 근데 본래 어떤 중성적인 성분이 뜬 것을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이런 거였는데, 이 전자유도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개념과는 다른 개념인 거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코일과 자속이 쇄교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 코일과 자속이 쇄교. 쇄교라는 단어 동의 들어본 적 있어? 이 쇄교라는 게 오빠도 되게 처음 들었을 때 낯설고 장담하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전기, 특히 이 전자기학의 전자유도를 공부하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이 쇄교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한자로 쓰냐면은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 여기에 쇠가 쇠사슬 쇠야. 그리고 교가 사길교야. 쇠사슬이 사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그 쇠사슬 같은 거 어디 뭐 주차장 같은 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쇠사슬 같은 거 혹시 동의는 본 적 있어? 어쨌든 어떻게 생겼냐면은 대략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똘 이렇게 감겨져 있어. 네, 이렇게 해갖고 아무리 당겨도
이 끊어지지 않게 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형태가 바로 세교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코일과 자속이 세교한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코일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코일을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의 모양을 많이 생각할 거야. 근데 단순히 이 코일이 그냥 멋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 코일로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고, 그리고 자속이 세교한다는 것은 이 코일 자체가 이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가 흐르는데 반드시 자기장이 따라오잖아. 이 자기장이 바로 어떤 이 자속과 서로 이렇게 그 열쇠고리처럼 연쇄적으로 이렇게 교차되는 모습을 말하거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 자속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이 자기장 속에 있는 코일이 움직이게 되면은 코일에 새로운 기전력이 생겨나는 그런 현상을 말해. 이게 또 쉽게 와닿을 수가 없는데, 자, 이걸 다시 잘 보자. 예전에 오빠가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회로가 그 열려 있어야 된다 했어, 닫혀 있어야 된다 닫혀 그랬어. 있어야 돼. 그치, 회로를 구성해야 된다 그랬잖아. 마찬가지인 거야. 즉 이 열쇠 고리 같이 생긴 쇠사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다 닫힌 회로와 똑같은 형태거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그 패러데이가 실험을 했어. 어떻게 실험을 했나 잘 봐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코일을 똘똘똘똘똘 놓고, 그리고 이곳에다가 검유계라는 것을 하나 설치를 했어. 검유계는 보통 이제 G라고 표기를 해. 검유계라는 것을 놓고 이 코일 사이에다가 자석을 놓는다고 생각해보자. N그, S그. 자, 그리고 이 코일에는 전류를 따로 이렇게 넣지는 않았어. 자, 그런데 이 자석을 잘 봐봐. 이 자석을 이 코일 사이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 검유계가 바늘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인다. 이게 무슨 말을 하냐? 전류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 어떤 뭐 이렇게 힘을 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석을 이 코일 속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전류가 흐르더라.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이 전자유도에 대한 정의는 코일과 자석이 세교한 상태에서 그 자속이 변하거나 그리고 자기장 속에 놓인 코일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자속이 변하는 거지. 이 자석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아니면은 아예 코일 자체가 움직이게 되면은 자석은 가만히 있는데 그 코일이 움직이게 되면은 코일에 새로운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 자, 기전력이라는 게 뭐야? 기전력은 그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힘이어가지고 기호는 E, 단위는 볼트. 그래. 왜? 굉장히 대답을 잘해줬어. 이 기전력이라는 건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즉 그때 폭포를 예를 들었을 때 폭포 아래쪽에는 펌프와 같은 거야. 이 새로운 기전력이 생겼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전류를 흘러보낼 수 있는 원천의 힘이 생겼다는 거거든. 그래서 코일과 자속이 세교하면은 이 코일에 새로운 기전력이 생겨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가리켜 바로 전자유도다. 자, 이해하겠지?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자. 그래서 자석이 움직일 때도 이렇게 전류가 옮기지만은 자석은 가만히 있는데 코일이 이 자석 사이를 왔다 갔다, 자석을 가운데 두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전류가 생기더라. 이게 바로 전자유도라는 거야. 자, 전자유도에서 이 전자라는 것은 예전에 뭐 공부했던 원자, 분자 그럴 때 전자가 아니라 전기와 자석에서 따온 말이다. 그래.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기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 기전력을 가리켜 그냥 기존에 있던 기전력이라고 하지 않고 유도 기전력이라 그래요. 유도? 왜 유도 기전력이라고 쓰냐? 방금 전에 오빠가 설명한 게 전자유도였잖아. 전자유도에 의해서 생겨난 기전력이 있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라 그래. 그리고 그 전에 기전력은 우리가 기호로 대문자 이를 썼지만은 이 유도 기전력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 이를 써. 그리고 이 유도 기전력에 대한 크기를 알아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해. 어느 정도로 큰 그걸 하냐. 바로 여기에서 쓰이는 법칙이 이 실험을 했던 과학자 이름을 따서 패러데이 법칙이라 그래. 그래서 이 패러데이 법칙을 생겨난 기전력의 크기 E는 어떻게 되냐? 바로 N 곱하기 델타 T 델타 파이. 그리고 단위는 뭘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볼트. 그치, 전압과 똑같은 그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N은 무엇을 말할 것 같아? 코일의 그 감압 건선수. 그치, 코일의 권선수. 왜냐, 이 실험을 할 때 여기 코일을 내가 똘똘똘똘 이렇게 감았다 그랬잖아. 코일 권선수가 되겠고, 여기에서 이 델타 T라는 것이 있어. 이걸 뭘 말할 것 같아? 타임, 시간. T가 시간인데 앞에 세모 델타가 붙어 있잖아. 가장 작은. 사실 그 전에 이제 오빠랑 같이 했을 때 이 델타가 미소, 그러니까 매우 적은 그런 걸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이제 도함수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그 미분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 변화율을 말하기도 해. 그게 이제 그래프로 좀 설명하면 복잡하긴 한데 매우 짧은 시간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 기울기와 같게 되거든. 그게 근사하게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소 시간, 웃는 시간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매우 짧은 시간이라고 보기보다도 이 시간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시간의 변화. 시간의 변화. 그러면은 위에 파이 때 델타가 붙은 파이는 뭘까? 자속이니까 델타가 붙어서 자속의 변화. 그치, 자속의 변화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오빠가 한 가지 문제를 내줄게. 1초 때 10웨바의 자속을 가졌는데 시간이 쭉 지나서 4초가 됐어. 그랬는데 이때 자속이 20웨바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델타 파이는 몇일까? 델타 파이는 10. 10. 왜? 20에서 10 빼서 변화니까. 그치, 변화니까 20에서 10을 빼서 10이 되고, 그러면은 델타 t는 몇이 될까? t는 4 빼기 1 해가지고 3. 그렇지, 4 빼기 1에서 3초. 10.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변화라는 것은 결국 그 어떤 결과에서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델타가 붙으면은 변화율이다. 그래서 이렇게 통하면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 공식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결국 이 유도 기전력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코일을 많이 감아야 되고 권선수를 늘린다. 권선수를 늘리고 자속의 스택이 자속을 크게 한다. 웨버 변화가 커져야지. 그치. 그러면은 변화가 커야 한다. 그리고 시간 자체를 줄일 수는 없지만은 달리 말하면은 짧은 시간에 해야 된다. 그럴수록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커지겠지. 커진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 더 큰 전류를 만들려면은 이 자석을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이 힘껏 막 넣었다 뺐다 하면은 이게 더 많은 전류가 생겨나. 실제로 그렇게 돼. 패러데이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알았잖아. 이번에는 이 크기가 아니라 방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유도 기전력의 방향. 이것을 바로 우리가 렌츠의 법칙이라고 해. 렌츠의 법칙. 렌즈 아니야. 렌츠야. 그래서 유도 기전력 하면은 이 패러데이 법칙하고 렌츠의 법칙이 항상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놀랍게도 이 렌츠의 법칙은 우리가 따로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패러데이 법칙과 굉장히 비슷한데 단 하나,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어. 그래서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어. 왜? 그냥 심심하니까 패러데이랑 차별하려고 일부러 마이너스를 붙였을까? 네.
동희 생각에는 왜 마이너스 붙였을 것 같아? 아마도 이거는 뭐 오빠도 처음 전기 공부할 때는 이해가 안 갔어. 왠줄 알아? 문과 출신인가 그래. 문과 출신들은 여기에서 딱 막힌단 말이야. 근데 공대 애들은 이걸 딱 보면 바로 알 거야. 왜냐? 앞서 문장에서 오빠가 그랬잖아.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다. 방향에서의 마이너스라는 거는 반대 방향이지. 그치, 반대 방향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인가의 반대 방향이라 했더니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것과 반대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 근데 이게 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방향과 반대 방향? 이게 뭔 얘기를 할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 공식을 잘 뜯어봐봐. 여기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n이라는 거는 권선수를 말한댔잖아. 권선수를 마이너스로 갚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어. 좀 희한하지? 그러니까 코일을 몇 번 감았어요 해서 마이너스 20회 감았어요 이런 말은 없어 세상에. 그런데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뭐야? 자속의 변화율이잖아. 자속이라는 곳에 반대 방향이라고 한다 생각하면은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을 거야. 근데 봐봐. 자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증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증가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감소.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소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의 증가. 반대 방향. 그게 이제 그 정확하게 말해서는 그게 이제 반대한다기보다 방해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증가를 하려 그러면은 방해를 잡고 놓고 또 감소를 하려 그러면 방해를 잡고 하려고 그래. 왜 그럴까? 무슨 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인가? 방골 기질이 있어서 일부러 트집 잡는 걸까? 그게 아니라 모든 이 어떤 운동 에너지에는 그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정지한 상태에서는 계속 정지하고 싶어 하고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해. 그게 바로 관성의 법칙인 건데 마찬가지로 앞서 오빠가 이제 그 유두기 전력 설명할 때 이렇게 그 자석을 코일 안에 막 넣었다 뺐다 하면은 전류가 생긴다 그랬잖아. 근데 그런 상태 자체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좀 생기지 마라 하면서 그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계속 유도기 전력이 작용을 하게 돼. 그러니까 크기는 앞서 말한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지만은 그 유도기 전력의 방향은 자속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래. 이해하겠어?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거, 이 마이너스 의미는 자속 파이의 증가를 한다 그러면은 또는 자속 파이의 감소. 그치? 의 감소 이 자체를 방해한다.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래.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두자. 이러면은 렌츠의 법칙은 바로 이런 것을 설명한 개념인 거야. 그래.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전기 같은 거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은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게 돼. 오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줘서 고맙고 이제 저녁 먹으면 되겠다. 그래.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해치자. 하나 둘 셋 화이팅!